할머니, 할머니, 이리 와. 5살 지유의 조그만 손이 윤혜진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거실을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뒤로 쏙 몸을 숨겼다. 마치 스파이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쉬지 이건 비밀이래. 엄마가 아빠 피곤할 때마다 이 차를 몰래 타주래. 작은 주먹 안에서 예쁜 포장의 티백이 나타났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다. 포장지는 고급스러웠다. 보라색 바탕에 은색 달 그림, 그리고 작은 QR코드까지. 마치 명품 화장품처럼 정성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작은 글씨로 마인드브루 호흡티라고 적혀 있었다. 윤혜진 66은 순간 손끝이 스르르 굳는 걸 느꼈다. 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혜진은 단순한 프리랜서 베이비시터가 아니었다. 동네 할머니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30년간 대형 일간지에서 팩트체크 데스크를 맡았던 사람이다. 흔한 말로 일심을 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부터 광고와 기사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들과 싸워왔다. 기업들의 교묘한 마케팅 술수를 수백 번도 넘게 폭로해왔다. 그런 그의 직업병이 지금 바짝 깨어나고 있었다. 지유야,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혜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다. 아빠는 요즘 밤에 눈이 번쩍 떠진대. 음악 연습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대. 그런데 이거 마시면 스르륵 잠든대. 엄마가 그랬어. 스르르. 그 의성어가 혜진의 귀에 걸렸다. 차 한 잔으로 즉각적인 효과. 그래서 아빠가 그 차를 마실 때마다 엄마가 뭐해? 아, 맞다. 지유가 손뼉을 쳤다. 엄마가 핸드폰으로 아빠 얼굴 찍어. 자는 모습도 찍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래. 사람들이 응원해 준대. 라이브 방송, SNS 콘텐츠, 그리고 상품 홍보. 혜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설인 35은 웰니스 스타트업 숨랩의 마케팅 이사다. 남편 도윤 38은 중학교 음악교사로 다음 달 지휘 콩쿠르 예선을 앞두고 밤마다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 설인이 라이브 방송에서 남편 번아웃 치유기를 콘텐츠로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다. 요즘 워킹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재 아닌가.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남편의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지만 몰래 타준다는 말이 귀에 박혔다. 몰래? 왜 몰래? 혜진은 지유가 내민 티백을 받아들었다.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다. 일반 식품 라벨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했다. 성분 표기가 애매했다. 천연 허브 블렌드, 스트레스 완화 복합물, 호흡 안정 성분. 구체적인 함량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글씨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유야, 할머니가 이거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다. 화면에 호흡티 체험단 랜딩 페이지가 떴다. 세련된 디자인의 감성적인 카피들. 한 잔의 여유로 찾는 깊은 잠, 자연이 선사하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후기들이 주르륵 쏟아져 있었다. 별점 만점에 감탄사 가득한 댓글들. 정말 신기해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몇 달째 불면증이었는데 이거 마시고 바로 꿀잠 감사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인데 이 차 덕분에 숙면 찾았어요. 강추.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다. 문장의 리듬이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느낌표 사용 패턴, 이모티콘 배치, 심지어 오타까지. 마치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댓글을 단 것 같았다. 같은 에이전시가 돌린 흔적이야. 혜진은 눈으로 느꼈다. 30년간 갈고 닦은 직감이었다. 지유야, 할머니가 저녁 준비 도와줄게. 엄마 언제 오신대? 9시쯤. 할머니, 나 배고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혜진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갔다.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정도 마케팅을 하는 제품이라면 성분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몰래 먹이는 거지? 저녁 8시. 설인이 장을 보러 나갔다. 어머니, 우유랑 빵 좀 사올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회였다. 혜진은 지유가 TV에 집중하는 동안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그러다 냉장고 위쪽 선반에서 작은 분말병을 발견했다. 가슴이 뛰었다. 병의 라벨에는 라벤더 블렌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자 허브 향 사이로 희미한 약품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순간 오래된 직업 습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냄새가 문장을 만든다. 혜진은 그동안 수많은 가짜 건강식품 사건을 다뤘다. 천연을 가장한 합성 성분들, 효과를 부풀린 과대 광고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사기들. 스르륵 잠드는 건 향기의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재빨리 병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기분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대형 쇼핑백이 가득했다.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였다. 아, 맞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정말 큰 행사가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우리 회사 시연 라이브를 해요. 어머니도 오실래요? 시연 라이브. 투자자들도 많이 오고요. 체험단 인터뷰도 있고. 아, 그리고 도윤 씨가 무대에서 심호흡 세션을 도와줄 거예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무대에서. 혜진의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도윤은 내성적인 성격이다.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그가 갑자기 공개 무대에 설이나 도윤이가 그런 걸 하겠다고? 네, 처음엔 싫어했는데 요즘 그 차 마시면서 많이 편안해졌나 봐요. 자신감도 생기고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편안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혜진은 찬장 위에 그 작은 병을 떠올렸다. 허브 향 속에 섞인 약품 냄새. 그리고 아이의 말. 스르륵 잠든다는 말. 설이나 혹시 그 차.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 설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천연 성분이에요. FDA 승인도 받았고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까다롭게 검증하는지 아시잖아요. FDA,
미국 식품의약국,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왜 FDA를 언급하지? 혜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지유가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해줬어.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비밀이야. 지유가 손가락으로 입에 쉿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티백 포장의 QR코드, 조작된 것 같은 후기들, 찬장 속에 수상한 분말병.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도윤의 행동.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내일 그 시연 라이브에는 꼭 가봐야겠다. 도윤이 무대에 서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혜진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30년간 기자로 살아오며 배운 건 의심하되 검증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의심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창밖으로 늦은 밤 거리가 보였다.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몇몇 창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면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혜진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밤 11시. 혜진은 아들 집에서 나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전 첫 특종을 쫓던 그 밤의 설렘과 긴장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혜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지유의 귓속말, 수상한 티백, 찬장 속 분말병, 그리고 설인의 들뜬 표정.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있었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일명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만큼은 누구보다 노련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첫 번째 작업은 후기 계정 대조였다. 혜진은 오늘 본 호흡티 체험단 랜딩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후기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작성자 프로필로 들어갔다. 각 계정의 가입일, 활동 내역, 글 작성 패턴을 엑셀 시트에 정리했다. 이상하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계정이 최근 3개월 내에 만들어졌고 활동 내역도 이 제품 후기가 전부였다. 더 의심스러운 건 글 작성 시간이었다. 혜진은 각 후기의 업로드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새벽 2시 17분, 2시 19분, 2시 23분. 거의 동시에 올라온 것들이 태반이었다. 마치 예약 업로드를 해놓은 것처럼. 역시 조작이야. 같은 IP 대역에서 여러 계정으로 동시 접속한 흔적까지 발견했다. 이건 명백한 가짜 리뷰였다. 두 번째는 성분 명칭 역추적이었다. 티백 포장에 적힌 호흡티 베이스라는 모호한 표현이 계속 신경 쓰였다. 혜진은 특허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다. 30년간 기자를 하면서 터득한 검색 노하우가 있었다. 키워드를 바꿔가며 끈질기게 파는 것. 호흡, 수면, 진정, GABA. 1시간 넘게 검색하다가 드디어 찾았다. 춤랩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였다. 자연유래 진정복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기능성 식품이라는 제목이었다.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부제목에 GABA 강화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GABA는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량 복용 시 졸림, 주의 집중 저하,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다. 이것 봐라. 특허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즉시 효과 발현을 위한 흡수 촉진제 첨가라는 부분이었다. 일반적인 허브차로는 불가능한 즉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별도의 화학 성분을 넣었다는 뜻이었다. 지유가 말한 스르륵이 이거구나.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내일 열릴 시연 행사에 대한 정보 수집. 혜진은 숨랩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다. 회사 소개, 채용 공고, 보도자료. 그러다가 채용 공고 이미지 한 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사진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모니터 화면. 거기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의 일부가 보였다. 혜진은 확대해서 자세히 봤다. Docs. Google. Com Document Today. 뒷부분은 흐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브라우저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 패턴을 추측해봤다. 구글 문서 링크의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명 규칙. 1시간 넘게 시도한 끝에 마침내 문서가 열렸다. 시연 진행 매뉴얼 뷰. 혜진의 심장이 뛰었다. 이건 내부 문서였다. 아마 실수로 공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문서 내용은 정말 섬세했다. 행사장 입장 음악부터 조명 밝기, 사회자의 대사, 심지어 관객 반응 유도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이 혜진의 눈을 잡아챘다. 라이브 하이라이트 동반자 남편 아내, 즉시 수면 즉시 숙면, 경험 공유. 전후 데이터를 웨어러블로 보여주며 감정 곡선을 연출. 즉시 수면. 연출. 데이터 연극. 이건 단순한 제품 시연이 아니었다. 도윤을 이용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혜진은 잠시 손을 뗐다. 핸드폰을 들고 도윤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곧 지웠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직감은 맞다고 확신하지만 사람을 설득하려면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혜진은 컴퓨터를 껐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혜진은 평소처럼 동네 복지관에 나갔다. 시니어 교양 강좌가 있는 날이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있는데 최선옥 70일이 반짝이는 전단지를 내밀었다. 혜진 씨, 이것 봐. 오늘 오후에 호흡 라운지 투자 설명회가 있다네. 혜진이 전단지를 받아봤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화려한 문구들. 건강한 수면, 확실한 수익, 체험 후 투자 결정, 시니어, 우대 특별 혜택.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협력 파트너 숨랩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진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시니어를 겨냥한 작은 모집이었다. 선옥 언니,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아, 집 앞 우편함에 들어있더라고. 체험하면 주식 우선 청약권도 준다니까 나도 가보려고 해. 요즘 은행 이자도 적고 뭔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다. 맞아, 내 아들도 그러더라. 요즘은 주식 투자가 기본이래.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 수 있다니 일석이조네. 혜진은 급하게 말했다. 잠깐요, 언니들. 혹시 보자마자 계약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메모는 내가 할게요. 선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메모를 왜 해? 그냥 설명 들으면 되잖아.
투자는 신중해야 해요. 꼼꼼히 따져봐야죠. 30분 후 혜진은 선옥과 함께 전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다른 할머니 둘도 따라왔다. 지하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완벽하게 연출된 웰니스 공간이었다. 보라색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곳곳에 라벤더 디퓨저가 설치되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천장에는 별이 반짝이는 프로젝션 영상이 투영되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 잔의 숨이 삶을 바꿉니다라는 감성적인 슬로건이 떠 있었다. 와, 정말 고급스럽네. 선옥이 감탄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50여 명의 시니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나타났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어르신들을 정중하게 맞았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료 건강 체크를 해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무료 건강 체크. 선물. 전형적인 미끼였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배정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수면의학을 전공하신 권위자십니다. 박수가 터졌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성이 무대에 올라왔다. 혜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믿을만해 보이는 거다.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대인의 80%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화려한 그래프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 고주파 뇌파 안정 효과, 수면의 질 개선 지수. 혜진은 뒤쪽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분석해 볼 생각이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프의 축이 이상했다. Y축과 X축이 서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다. 데이터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는 속임수였다. 30년 연구 끝에 개발된 혁신적인 수면 보조 제품.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혜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서 체험자 인터뷰가 시작됐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무대 위를 씩씩하게 걸어 다니며 외쳤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 차 마시고 나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지금은 2번밖에 안 깨요. 손주들도 깜짝 놀랐지.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사회자가 호응했다. 순자 어머님, 얼마나 드셨죠? 한 달 정도 됐나? 정말 신기해요. 네, 응답률 97%, 만족도 4.9점을 기록한 우리 제품의 실제 효과입니다. 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할머니의 말과 행동이 너무 연습된 것 같았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무대 뒤쪽에서 스태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회자의 무선 마이크가 잠깐 꺼진 사이 헤드셋을 낀 스태프가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연기 진짜 늘었어. 오늘은 눈물 타이밍 조금 더 뒤로 밀어. 연기. 혜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체험자마저 가짜였다. 설명회가 끝나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다. 상담 테이블이 설치되고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계약서를 힐끗 봤다. 사전 예약금 30만 원, 행사 당일 바우처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옥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말했다. 혜진아, 나도 해볼까? 30만 원으로 주식 우선 청약권을 받을 수 있드대. 혜진이 재빨리 선옥의 팔을 잡았다. 언니, 잠깐. 이거 좀 봐요. 주식 우선 청약권이 아니라 바우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우처, 그게 뭐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청약권은 주식을 살 권리지만 바우처는 그냥 할인권이에요. 용어 장난이에요. 선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거 사기야?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설인이었다. 목선이 올라간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설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혜진이 담담하게 답했다. 지켜보러 왔지. 줌을 어떻게 파는지. 설인이 한 걸음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치료도 아니고 위로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외로움에 언어를 주는 거예요. 언어에 가격표를 붙였지. 설인의 눈꼬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도윤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콩쿠르도 붙어야 하고 회사도 다음 라운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라이브 시연만 성공하면 투자가 들어오고 제 팀도 살리고 지유 미래도 열릴 수 있어요. 설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다고 사람의 의식을 장난감처럼 쓰니? 잠깐 졸게 하는 거예요. 다들 자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잠들기를 원하니까요. 설인의 목소리가 끝에서 무너졌다. 피곤과 야망과 공포가 뒤엉킨 표정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물었다. 성분,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 설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GABA, 트립토판. 그리고 미량의 폐. 말을 삼켰다. 혜진이 눈을 좁혔다. 그 미량이 어떤 사람에겐 즉시 효과가 될 수 있어. 특히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면. 어머니, 제발. 내일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 부탁은 혜진이 기자 시절 들었던 수많은 로비 중에서 가장 아픈 로비였다. 딸 같은 며느리가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하는 부탁이었다. 혜진은 대답 대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과 녹취 요약, 그래프 왜곡 분석, 체험자 연기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설인아, 내일 무대에서 울지 말고 멈춰. 울음은 나중에 해도 돼. 설인이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30년 전에도 이런 사기가 있었어. 그때는 건강식품이었고 지금은 웰니스야. 포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의 절망을 먹고 사는 건 똑같아. 그날 밤 혜진은 잠들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도윤이 무대에 서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했다. 문화회관 대극장 앞에 서자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긴장한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도윤이 무대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였다. 눈도 맑고 어깨도 펴져 있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모습이 더욱 불안했다. 도윤아, 컨디션 어때? 정말 좋아요. 요즘 차 마시면서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오늘 무대도 기대돼요. 무대. 도윤은 평생 아이들 앞에서만 지휘를 해왔다.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다. 혹시 불안하지 않아?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차분해서. 차분하다. 그 말이 혜진의 마음에 경보를 울렸다.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장관이었다. 1200석 대극장이 거의 찼다. 젊은 직장인들부터 중년 부부, 시니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었다. 무대는 마치 콘서트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달 조형물이 걸려 있었다. 지름이 3미터는 되어 보이는 하얀 달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양옆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심박수와 뇌파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그래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객석 곳곳에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다. 조명도 따뜻한 보라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마치 스파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와, 정말 대단하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감탄했다. 우리 남편도 불면증이 심한데 오늘 보고 나서 구매해야겠어.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화려한 연출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8시 정각. 사회자가 등장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마치 TV쇼 진행자처럼 에너지가 넘쳤다. 안녕하세요. 오늘 숨랩의 특별한 밤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는 북소리처럼 박자를 맞춰가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과학과 자연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직접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관객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동반자 즉시 숙면 챌린지. 솜사탕처럼 포근한 밤을 지금 여러분께 선사해 드립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하얀 조명 아래로 설인과 도윤이 손을 잡고 등장했다. 설이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도윤이 관객석을 훑다가 혜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보내며 작은 손 흔들기를 했다. 그 순간 혜진의 심장에 금이 갔다. 저 미소가 진짜일까? 아니면 약물의 효과일까? 지금 멈춰야 해. 혜진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분, 저희 남편 도윤은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설인이 관객들에게 설명했다. 요즘 지휘 콩쿠르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관객들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상의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우리 호흡티를 마신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었죠. 박수가 나왔다. 혜진은 불안해서 손을 꽉 쥐었다. 그때 스태프가 도윤에게 쟁반을 들고 왔다. 2개의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하나에는 A 스티커가, 다른 하나에는 B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둘 중 하나는 저희가 개발한 호흡티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허브티입니다. 설인이 관객들을 향해 설명했다. 도윤 씨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힘을, 그리고 숨의 힘을 믿으니까요.
관객들이 긴장하며 지켜봤다. 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A컵을 집었다. 그 순간 혜진은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극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됐다. 관객분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웃었다. 혜진은 목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주저할 수 없었다. 통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무대 앞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이 손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가 아니시면. 혜진은 큰 소리로 말했다. 관계자야. 숨 쉬는 사람이니까.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혜진은 웃지 않았다. 그 웃음의 표면을 찍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도윤아, 컵 바꾸지 마. 순간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서 A와 B컵의 위치를 바꾸려고 했다. 바로 그때 스태프의 인이어에서 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이브 뷰어 급상승 중. 질질 끌지 말고 바로 진행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라이브 채팅창이 나타났다. 그리고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샵 숨랩 데이터 연출. 샵 그래프 왜곡. 샵 체험자 연기. 혜진이 어젯밤 만들어둔 익명 계정이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 증거 자료들을 올려뒀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었다. 화면을 뚫고 캡처 이미지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조작된 그래프, 가짜 후기 계정들, 어제 투자 설명회에서 녹음한 연기, 지시 음성까지. 관객들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극장을 휩쓸었다. 이게 뭐야? 사기였다고? 우리 돈 돌려줘.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본능적으로 도윤이 들고 있던 컵을 빼앗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건 너에게도 안전하지 않아. 혜진이 비명처럼 외쳤다. 극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1200명의 관객이 모두 숨을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다. 공동의 호흡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사회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던져봤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 들것이 밀려 나왔다. 119 응급대원 2명이 급하게 등장했다. 담당이가 객석을 훑으며 외쳤다. 현장 시연 중 의식저하 환자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앞쪽 체험단 좌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이 서서히 고개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어지러워.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몸이 접히듯 의자에 쓰러졌다. 숨 쉬기 힘들어. 관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응급대원이 달려가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었다. 혈압 8050 맥박 약함.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서린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혜진은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다. 그는 도윤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무대 옆으로 밀어내고 설인 옆에 쪼그려 앉았다. 멈춰. 지금이라도. 설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감각을. 내 인생이 좋아요. 숫자로만 끝나지 않게. 한 번만.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의 숨으로 증명하지 마.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무대 뒤쪽에서 형사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 2명이 수첩을 들고 있었다. 춤랩 관계자 여러분, 제보받은 사진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자금 모집 불법 행위,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일부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관객석 조명이 천천히 켜졌다. 무대의 화려한 달 조형물도 불이 꺼졌다. 대형 스크린의 그래프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극장 한편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웃음도 야유도 아닌 진심 어린 박수였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멈춤을 선택한 사람들을 향한 박수였다. 진실을 말한 용기에 대한 박수였다. 사기를 멈춰 세운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다. 혜진은 그 따뜻한 박수 소리를 들으며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살아있는 진짜 온기였다. 어머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혜진이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무대 위에서 설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설인이 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 순간 관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다. 극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진짜 숨이었다. 그 어떤 인공적인 향도, 화학적인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공기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도윤이 물었다. 수사가 시작될 거야. 설인이도 조사받을 테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게 먼저야.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진짜 달이 보였다. 무대의 가짜 달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날 밤에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혜진은 알고 있었다. 문화회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언론에서는 웰리스 사기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피해자들이 속속 신고를 해왔다. 하지만 혜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설이는 조사 협조를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그녀가 직접적인 제조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고발에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춤랩은 완전히 영업정지되었다. 투자 설명회를 기획했던 마케팅 대행사 대표는 사기와 허위 광고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배정수 교수라고 소개됐던 사람은 사실 의사 면허도 없는 강연 전문가였다는 게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젊은 체험단 여성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참여했을 뿐이었다. 혜진은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다. 비슷한 사기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사기, 힐링 투자 사기.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다. 참 끝이 없구나. 혜진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지유가 뛰어와서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도 동화 읽어줘. 요즘 지유는 매일 밤 동화책을 2권씩 읽어달라고 졸랐다. 아마 엄마의 라이브 방송 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좋아, 뭘 읽어줄까? 신데렐라. 아니야, 콩쥐팥쥐. 혜진은 웃으며 책을 펼쳤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선악이 분명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이런 명확함이 필요했다. 책을 읽어주다가 도윤이 집에 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아,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아이들 합창 연습이 없어서요. 도윤은 콩쿠르를 포기했다. 대신 학교 합창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말마다 병원과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작은 연주회를 여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께도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좋지. 어디서 하는데? 근처 요양원이에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혜진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때의 부자연스러운 차분함이 아니라 진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서린이 늦게 들어왔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온 것 같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혜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서린아, 앉아. 차 한잔 할까? 네. 혜진이 차를 우리는 동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다. 도윤아, 난 늘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어. 의심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질문을 밀었어.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린이가 하는 일을 믿고 싶었어. 그 차를 마시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 좋은 남편이 되려면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좋은 사람도 검증은 해야 해. 질문은 사랑의 다른 말이야. 어머니는 늘 그랬죠. 질문하는 직업이셨으니까.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30년간 기자를 했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은 가족에게 하는 거였어. 혜진이 말했다. 너희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어려운 질문도 해야 하는 거야. 서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서린아, 이제 그만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며칠 후 혜진은 복지관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최선옥을 비롯해서 그날 투자 설명회에 갔던 할머니들이 모두 왔다. 혜진이 덕분에 우리가 사기 안 당했지. 정말 고마워. 3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친구들의 고마운 표현을 들으며 혜진은 뭔가 더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들,
혹시 관심 있으면 작은 강의를 하나 해볼까요? 강의.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요. 제가 30년간 기자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서요.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다. 좋은 생각이네.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 후 복지관 당당에서 혜진의 첫 항의가 열렸다. 제목은 현명한 시니어를 위한 사기 예방법이었다.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혜진은 파워포인트 대신 실제 사례들을 가져왔다. 자, 이건 제가 직접 받은 투자 권유 문자예요. 혜진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시니어 전용 투자 상품, 연 15% 수익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심해야 할 포인트가 뭘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15%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요즘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3%도 안 되는데 15%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혜진은 라벨 읽는 법, 그래프 속임수 찾기, 무료 체험의 진짜 비용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최선옥이 조용히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그날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도 계약했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죠, 언니. 혜진이 답했다. 진짜 숨은 내 옆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혜진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서린이 몰래 놓고 간 것 같았다. 편지는 둥근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어머니께 저는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숫자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 회사 투자 금액, 재방송 조회수. 그 숫자들이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매일 밤 핸드폰을 보면서 숫자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높은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날 무대에서 모든 그래프가 꺼지고 스크린이 검게 변했을 때 처음으로 진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떤 숫자보다 컸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지유에게는 다른 걸 가르치고 싶어요. 잘못된 길을 멈추는 법, 숨을 고르는 법,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법.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 드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지유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숨 오래 참기 시합하자. 혜진이 웃으며 무릎을 굽혔다. 좋아. 하지만 숨 참기는 오래 안 해도 돼. 대신 숨 고르기는 오래 배우자. 숨 고르기. 그게 뭐야?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야.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지유가 진지하게 따라했다.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다. 할머니, 이렇게. 그래, 아주 잘했어.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유리에 점점이 맺혔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다.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승리도 처음이었다. 화려한 특종도 상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이 무사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졌다. 당신이라면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한 잔의 숨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라벨,
성분, 그래프.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이번엔 라벤더가 아니라 둥글레차를 우렸다. 향은 소박했고 맛도 밋밋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래 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달았다. 지유가 옆에 와서 앉았다. 할머니, 이 차는 뭐야? 둥글레차야. 예전에 할머니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어. 맛있어? 글쎄, 맛은 별로야.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 왜? 진짜니까.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다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느끼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혜진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밤을 건너는 법은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확인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 숨이 가쁘면 함께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용기를 내어 멈춰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평온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